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재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 분석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펄을 갖고 이 회사가 고평가다 또는 저평가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섹터마다 업종마다 평가를 할 때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은 퍼가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 산업이니까 괜찮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퍼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저평가가 됐을 때 이 회사는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지금 싸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이거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중장기를 이제 좀 단기 성향을 바꿔야 된다거나 할 때 이걸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펄을 이야기할 때 P가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E가 어닝 이익입니다. 그리고 R이 비율 레이티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펄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가 현재 주당 가격.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당 순이익 EPS를 가지고 나눈 게 이제 하나의 계산한 방식이고 전체로 볼 때는 똑같은 방식인데 전체 회사의 시가총액 이거를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한다.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퍼가 높으면은 더 높다가 되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 케이스 나오죠. 퍼가 높다. 어떻게? 순이익이 정체인데 주가가 올라간 케이스죠. 그럼 이 회사는 이익은 나지 않았는데 이익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우리 소위 말해서 뭐예요?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즉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될 때는 퍼 자체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 주가 자체는 제자리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순이익이 떨어지는 케이스죠. 주가는 제자리인데 순이익이 떨어진다. 이것도 역시 고퍼로 나타난 케이스죠. 이 같은 케이스는 뭡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그래도 성장성이 있거나 또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이미 시장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바닥 구간이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고퍼가 나올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퍼가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구간이 퍼는 굉장히 높다가 된 부분이 적자가 이어지거나 또는 이게 크게 가미가 되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라고 할 때도 퍼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앞으로 이 회사는 정말 성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 성장이 선방이 됐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퍼가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고평가니까 매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퍼가 낮게 떨어지는 경우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퍼가 낮으니까 이 회사는 저평가야. 그러니까 매수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어떻게? 순이익이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진 거죠. 그럼 왜 빠졌냐? 이 부분이 앞으로 순이익이 떨어질 거야. 즉 피크아웃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실적이 피크아웃이니까 더 이상 순이익은 증가하지 않지만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는 우려감이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선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퍼 자체가 낮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주가는 제자리인데 어떻게 될까요? 순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주가 자체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익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확연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익의 증가가 나온다 돼버리니까 이 회사는 숨겨진 가치주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 증시를 볼 때 국내 증시가 코스피 전체가 3월 3일 날의 기준으로 띱니다. 퍼가 11.75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에 대한 전체 퍼 같은 경우가 11.75니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 PER은 뭡니까? 퍼라는 거는 현재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확정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행 PER은 향후 6개월, 향후 12개월 놓고 볼 때 실적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부분인데 현재 보게 되면은 확정 PER보다는 선행 PER이 더 높게 나온다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현재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PER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현재 주가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수로 볼 때는 현재 PER이 국내 증시가 항상 어느 정도 평균치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업종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 되죠. 예를 들어 운수창고, 이거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해운업종이 되는 건데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의 현재 PER이 2.69배니까 굉장히 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퍼 자체가 낮게 나타난다는데 이들의 공통점도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장성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장 동력이라는 게 획기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 쪽이구나. 그러면 성장성이란 부분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평가 자체를 높게 안 해주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 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퍼가 굉장히 비싼 쪽이 코스피 거래소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코스닥은 대부분이 다 퍼가 높기 때문에 성장이 워낙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그러면 제약 같은 경우도 성장이죠. 그러면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아직까지 부족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반대로 요 근래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실적 전망도 안 좋다가 될 경우는 역시 퍼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대표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 비금속 광물이 2차 전지 해당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쪽 이런 쪽은 전통적으로 퍼가 높게 형성되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로 뭡니까? 성장이라는 쪽을 많이 가진 업종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퍼 자체가 비싸다죠. 그래서 우리가 퍼를 갖고 시장에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평가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순이익이 증가를 했느냐 유지를 하느냐 또는 주가가 올라갔느냐 빠졌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향후 성장을 보고 선방했느냐가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정말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고 너무 좋은데 주가가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움직여서 평가를 못 받는다. 근데 실제로는 진짜 평가를 못 받는 쪽에서가 이익의 증가가 나중에 모멘텀을 받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됩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싸다로운 쪽이 해운 이쪽이 가장 싸다로운데 그에 해당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HMM 이쪽을 봐야 되는데 자 HMM을 보게 되면 HMM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주가 수준이 굉장히 쌌었죠. 주가가 거의 뭐 3,000원,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회사가 적자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펄을 계산할 때 위에 있는 게 가격이었죠. 프라이스.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순이익입니다. 근데 순이익 자체가 없어요. 순이익 자체가 없이 적자를 본다 되니까 퍼 자체가 계산을 못한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퍼 자체가 계산이 안 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리가 BDI 지수라든지 이런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운임지수가 크게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물동량이 워낙에 수요가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운반할 수 있는 배를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가격이 인상되면서 계약을 맺는다 되니까 이쪽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퍼가 굉장히 높아지죠.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굉장히 밝은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실적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뭡니까?
실적이란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현재 퍼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된 거죠. 다만 나중에 실적이 확인이 되는 구간에 때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퍼 자체가 높다란 부분이 안 생기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퍼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거의 10배 이상 저점 대비 거의 20배라는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퍼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오히려 위에서 고가를 만들었다, 고평가 배렸던 게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행보를 하는데 퍼가 떨어진 케이스. 왜? 이익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동안 계약을 맺고 운임지수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실적으로 드러난다 되니까 현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 않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HMM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져 있죠. 빠져서 지금 현재 22,5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되는데 작년에 주당 순이익이 23,000원이죠. 그럼 퍼로 따질 때 1%가 안 된다 이게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한 해 동안 확정 이익을 기준할 때 10%가 좀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싸다는 거죠. 그거 왜 이렇게 싸냐? 이건 뭐죠? 운임지수가 지금 컨테이너 운임 이런 것들이 크게 빠졌으니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생겼고 그 부분이 주가는 빠졌는데도 실적도 앞으로 떨어질 거야라는 우려를 선반영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퍼는 굉장히 싸지만 시장에서 피크아웃이다라는 논리가 들어갔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 과정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반대로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익의 증가가 나타난다 됐을 때는 그때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금 퍼가 싸다라는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퍼라는 주가 수익을 비율을 가지고 싸다 또는 비싸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선방했느냐 아니냐 또는 앞으로 정말 좋아질 거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진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포일 때는 팔고 저포일 때는 사고 이런 논리가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가 마찬가지로 좋다 싸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케이스 됩니다. 그래서 퍼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업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는 구간 아닌 구간 이런 걸 보고 또는 주가는 행보하는데 이익이 정말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게 된다면은 그때가 가장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